그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무거웠다. 모든 임원과 팀원들이 빙 둘러앉은 가운데 박민호 부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김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았다. 오늘부로 당신은 퇴사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2년 동안 밤낮 없이 쏟아부은 프로젝트, 새벽까지 함께 수정한 기획서, 주말에도 올린 그의 카톡 알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다. 개인적 이유입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개인적 이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3년 사귀었다. 비밀리에 회사 규정을 피해가며. 그는 조금만 기다려. 결혼만 하면 다 밝히겠다고 수십 번 속삭였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동정일까? 경멸일까?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갔다. 핸드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이미 차단된 걸 알면서도 계속 눌렀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포기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입술은 깨물어 피가 났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그냥 끝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부터 이력서를 뿌렸다. 같은 업계, 비슷한 직무.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가 이미 손을 쓴 게 분명했다. 업계는 좁다. 그의 아버지는 협력사 임원, 장인은 대기업 부회장. 한마디면 충분했다. 돈은 빠르게 바닥났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모님께는 잘 지낸다고 거짓말했다.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했다. 사실 나는 매일 집 안에서만 살았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숨이 막힐 때면 창문을 살짝 열어 서울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인스타 스토리를 봤다. 약혼 발표였다. 상대는 예상했던 그 여자 대기업 장인의 외동딸.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캡션, 새로운 시작. 나는 핸드폰을 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물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냥 잊을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하다. 잊는다는 건 또다시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걸 허락하는 거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오래된 메일함을 뒤졌다. 그가 보낸 수백 통의 메시지, 프로젝트 파일, 공유 드라이브 기록 모두 남아 있었다. 증거였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해고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공허함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라고 있었다. 구직 사이트 알림은 매일 울렸다. 하지만 지원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미안한데 지금은 좀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박민호의 영향력이었다. 그는 나를 완전히 지웠다. 생활비는 부모님께 빌렸다. 회사 정리 중이야 라고 둘러댔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돈을 건네며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무리하는 건 내가 아니라 세상이다. 밤마다 그의 소식을 검색했다. 약혼식 날짜, 신혼여행지, 새 아파트 분양 소식 모두 올라왔다. 그는 승승장구였다. 회사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기사가 났다. 그 프로젝트, 내가 1년 넘게 준비했던 것이었다. 내 아이디어, 내 데이터, 내 밤잠을 깎아 만든 프레젠테이션. 그가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뜨겁고 끈적한 감정. 하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그의 일상, 약혼녀의 SNS,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는 소문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엑셀 파일 하나에 날짜별로 정리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료와 마주쳤다. 카페에서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라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나는 먼저 말을 걸었다. 잘 지내? 그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응, 민호 부장님, 요즘 바빠. 약혼 준비 때문에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전해줘. 그녀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방법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무료 상담이었다. 퇴직금과 위로금 청구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부족했다. 집에 돌아와 와인을 한 병 땄다. 혼자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잃은 건 직장만이 아니었다. 자존감, 미래, 믿음 모든 것. 그는 그것을 알까? 알 리 없다. 그는 지금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2달이 더 흘렀다. 나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명으로 블라인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름은 빼고 상황만 묘사했다. 상사와 비밀 연애 후 공개 해고당한 사람 있나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은, 차가운 미소였다. 증거를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삭제된 메일은 복구 프로그램으로 되살렸고, 카톡 대화는 스크린샷으로 남겨뒀다. 그가 너 없으면 안 된다, 곧 결혼할 거야 라고 보낸 메시지들. 달콤했던 약속들이 이제는 칼이 되었다. 나는 그의 약혼녀 프로필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SNS에 모든 걸 올리는 타입이었다. 약혼 반지, 드레스 피팅, 신혼집 인테리어. 나는 그 사진들을 저장하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의 회사 근처를 지나갔다. 유리창 너머로 그가 보였다. 웃으며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차가워졌다. 그 순간 결심이 섰다. 그냥 잊지 않겠다. 기억하게 만들겠다.
나는 익명 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처음 보낸 곳은 그의 약혼녀였다. 첨부 파일은 단 한 장 그가 나와 함께 찍은 사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메일 제목,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내용은 짧았다. 박민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차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후회와 흥분이 뒤섞였다. 잘못된 걸까? 아니, 이미 늦었다. 보낸 순간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그의 약혼녀 SNS가 비공개로 바뀌었다. 나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다. 첫 균열이었다. 그 후로 메일은 계속 보냈다. 회사 감사팀, 인사팀, 언론사 제보 창구, 모두 익명으로. 내용은 점점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 도용, 부당 해고, 부서 내 성희롱 의혹. 증거는 조금씩 첨부했다. 충분히 의심을 사면서도 아직 결정타는 아니게.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블라인드에 글이 쏟아졌다. 요즘 민호 부장님 표정 안 좋은 프로젝트 감사 들어온다는데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심장이 뛰었다. 두려움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차단했던 그의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왔다. 지은아, 얘기 좀 하자. 나는 읽고 삭제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잠은 줄었고 식사는 거르며 오직 계획만 생각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친구가 걱정 문자를 보내왔다. 요즘 어때? 나는 잘 지내라고 답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회사 주식이 살짝 흔들렸다. 언론에서 작은 기사가 났다. 대기업 프로젝트 비리 의혹, 그의 이름은 아직 안 나왔지만 곧 나올 터였다. 나는 마지막 증거를 준비했다. 그가 나에게 보낸 퇴직금 대신 조용히 사라져달라며 건넨 돈 봉투 사진. 뇌물이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주요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다. 제목, 대기업 부장, 연예 상대 부당 해고 및 아이디어 탈취, 첨부 파일은 모두 12개. 증거는 완벽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포털 실시간 검색 1위. 그의 이름, 회사명, 약혼녀까지 모두 도배되었다. 주가는 8% 하락. 회사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문만 냈다. 나는 TV를 켰다. 그의 얼굴이 나왔다. 창백하고 눈은 피곤해 보였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지금이야. 그는 울먹였다. 약혼 파기됐어. 회사에서도 조사 들어왔고 나 끝났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애원했다. 돌아와. 내가 다시 자리를 만들어줄게. 아니면 돈이라도 줄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승리감이 아니라 공허함이 밀려왔다. 내가 원했던 게 이게 맞나? 그는 무너졌지만 나도 뭔가를 잃었다. 예전에 나,
사람을 믿었던 나. 그날 밤 그의 약혼녀였던 여자가 메일을 보냈다. 고맙다는 한마디뿐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그를 보직 해임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감사 결과 여러 건의 비위가 확인되었다. 프로젝트는 중단, 협력사들과의 계약도 줄줄이 파기. 그는 모든 걸 잃었다. 2주 후 그는 내 집 앞에 왔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는 무릎을 꿇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돌아와.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연민만 들었다. 왜 날 찾아왔어? 그가 울며 대답했다. 너만이 날 구할 수 있어? 나는 문을 닫았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TV에서는 여전히 그의 뉴스가 흘러나왔다. 전직 부장,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의 그의 얼굴은 더 초췌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복수가 가져다 준 건 승리가 아니라 빈 공간이었다. 며칠 후 새 제안이 왔다. 경쟁사에서였다. 김지은 씨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연봉은 이전보다 2배. 나는 바로 수락했다. 복귀 첫날 옛 동료들이 나를 보고 놀랐다. 나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아무도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회사 생활은 다시 바빠졌다. 회의, 기획, 야근.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동료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었다. 나는 더 날카로워졌다. 더 효율적이었다. 승진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어느 날 우연히 그를 다시 봤다. 지하철 역에서였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나를 알아보고 눈을 피했다. 나는 일부러 다가가 말을 걸었다. 잘 지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는 아무 말 않고 지나쳤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와인을 마셨다. 혼자. 거울을 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이긴 건 맞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나는 노트북을 켰다. 오래된 메일함을 다시 열었다. 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사랑해. 나는 그것을 삭제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성공하면 또 한 번 승진. 나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피곤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과거가 밀려올 테니까.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나는 임원이 되었다. 업계에서 내 이름은 꽤 알려졌다. 사람들은 나를 차가운 승부사라고 불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 퇴근길에 그를 다시 마주쳤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그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얼굴엔 주름이 늘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들어갈까 고민했다. 결국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나를 보고 놀랐다.
지은아,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만이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후회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나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후회해.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사랑했던 걸?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은 내가 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 살아.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걸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그가 무너졌고 나는 올라갔다. 그런데도 승자는 없었다. 그저 서로를 파괴한 두 사람만 남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겼을까? 아니면 그를 무너뜨리면서 나도 함께 무너진 걸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다만 다음 날 아침에도 나는 일어나 출근할 것이다.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다.